키워드로 뉴스를 살펴보는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입니다. 오늘자 만여 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인데요. 미국 정부가 각각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해온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이미 여러 나라가 선구매했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연내 대규모 접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물량 확보전도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부터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모더나가 경제면에도 떠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두 항공사 통합 이후를 고려한 상황과 문제점 등을 짚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사모펀드 KCGI 등이 이번 인수의 본질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라며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연관 뉴스 중에 정부가 전세 대책을 예정일보다 하루 뒤인 모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여러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 가구 이상 늘리는 게 골자이고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전세로 내놓는 매입 전세 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 키워드인데요. 오늘 아침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톤 화물차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일가족 3명을 치었습니다.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숨졌고 자매인 7살 아이와 엄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국제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영국 출신 외교관 남성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중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주인공은 충칭시 주재 영국 총영사 스티븐 앨리스 씨였습니다. 현지 SNS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도 물에 뛰어든 사람이 외국인밖에 없었다는 자성의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뉴스 말미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관 뉴스 중에 국제수로기구가 디지털 해도에 일본의 단독 표기를 빼고 숫자와 기호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빅뉴스는 여기까지고요.